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피해 게임 드디어 이제 수식 로드의 날이에요. 그래서 라면을 다 같이 끓여 먹고 넉수 씨가 되게 조금밖에 안 먹고 일어나니까 이제 진영 씨가 살짝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넉수 씨는 오늘이 몸 쓰는 날이다. 몸 쓰는 날일 걸 확신한다. 아무래도 피해 게임은 지니어스나 이런 게임처럼 머리만 쓰는 그런 서바이벌은 아니죠. 육체적으로 하는 게임들도 원래 포진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제 넉스 씨가 이제 오늘을 기다린 거죠. 지금 저쪽 홍진호 팀에는 홍진호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 뇌지컬로 깨기가 만만치 않은데 이 피지컬은 그래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 야생에서의 피지컬, 피지컬하면 넉스와 하승진 우리 팀이 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넉스, 하승진 그리고 윤비 이렇게 세 사람을 넉스 씨는 한 팀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윤비 씨는 이제 마지막 날 납치되면서 저쪽 팀으로 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경쟁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마음이 살짝 씁쓸한 부분이 좀 있었을 겁니다. 윤비랑도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에 넉서 씨가 이제 외부팀 뒤졌어 이러면서 우리 외부에 있으면서 외부팀 뒤졌어라고. 진영 씨는 이미 우리가 외부에 왔으니까 우리가 외부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씨가 확실히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공감력은 좀 떨어지지만 이성이 발달한 사람, 감정으로 뭔가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물론 수직 로드를 하다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그게 이제 감정적인 모습이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이성과 감정 중에서 감정 쪽이냐 그건 아니죠. 오히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느냐 그쪽이 조금 더 구분하는 게 더 확실하실 거예요. 오히려 이성적인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이성으로서 통제하기 힘든 상황 혹은 이성으로서 제어했던 감정이 터져나오면서 그런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폭발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이 발달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죠. 어쨌건 오히려 이런 작은 의사결정, 작은 생각의 패턴 이쪽이 더 이 사람을 구분하는데 더 적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저렇게 그렇게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을 캐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억압해 두었던 것을 찾을 수가 있는 면은 있죠. 어쨌건 진영 씨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외부팀 아니에요? 넉스 씨는 자기가 무슨 마음인지 자기도 알아요. 나는 걔네가 계속 외부팀이야. 집을 뺏긴 거야. 그 마음이죠. 그래서 가서 그 도둑질하는 미션들 있잖아요. 지금 저택에 있는 원래 야생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혹은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도둑질을 했잖아요. 근데 넉스 씨는 커피포트 두 개 가져버리잖아요. 복수를 위한 우리 집을 훔친 그들을 벌 주기 위한 야생팀 같은 경우는 흥부의 마음으로 지금 물건을 가져왔다면 지금 넉스 씨는 홍길동의 마음이죠. 너네처럼 이렇게 탐관오리 물론 탐관오리는 아니지만 그들을 벌 주는 그 마음이 있죠.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것도 불편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훔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넉스 씨가 오늘 내가 머리를 쓰는 역할이 아니라 몸 쓰는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에 원래 저택팀 그러니까 넉스 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넉스라는 인물이 저는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회사의 CEO라면 물론 그냥 즐거운 상상이죠. 이런 대단한 분들을 이렇게 내 팀, 내 직원으로 만약 쓴다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 넉스 씨는 어쨌건 조직을 맡길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이 사람을 리더로 세울 거야. 이 사람은 확실히 리더예요. 그런데 넉스 씨를 임원급으로 올리는 거에는 물음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너무 뜬금없나? 넉스 씨는 생각보다 멀티를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 안전지향적인 면 그래서 안전지향적인 면 자체는 이 사람이 장점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몸 쓰는 역할 이렇게 딱 뒤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이 사람이 어떤 하나의 조직 그 작은 조직의 리더 이게 아니라 실은 좀 더 눈높이가 높아지는 임원 역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일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이게 병렬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집중력을 발휘해야 돼. 그래서 나는 몸 쓰는 역할이 아니야 라고 빠지고 다른 이 직원한테 이런 것들을 일임해 놓는다. 그러니까 위임하거나 이 친구한테 책임을 준다. 이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이거를 맡기고 내가 아예 어떤 부분을 한다. 예를 들어서 영업은 걔네한테 맡기고 나는 개발만 한다. 그래서 개발을 하고 영업은 직원이 알아서 하는 거야. 마지막에 보고만 받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 내가 개발만 한다 그러면 개발팀의 팀장은 될 수 있어도 개발과 영업을 아우르는 그 임원급 리더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넉스 씨가 굉장히 저는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공감 능력, 감정적으로도 이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장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좀 안전지향적이고
그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그런데 내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딱 물러서 버려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데 집중하려고 해요. 이것이 장점일 때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식로드에서 보여진 것처럼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작은 카페를 한다고 쳐도 거기에 직원이 와서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계산을 잘해. 나는 계산을 잘 못해. 그래서 카운터에서 모든 그 돈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론 직원한테 돈 관리 시키면 좀 그런가? 모든 돈 관리 시킨다. 아니면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뭐 물건도 잘 싸. 그럼 모든 재고 관리 시킨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 끄고 나중에 보고만 받는다.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게 참 힘든데 병렬적으로 모든 것을 내가 하면서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션을 줘야 돼. 그래서 이 리더가 점점 올라갈수록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약간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은 약간 임원분들이나 좀 약간 좀 부장급 이상 분들은 좀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 근데 지금 넉스 씨의 이 성향은, 그러니까 넉스 씨도 이 숫자에 대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숫자 연결하는 그 게임에서도 굉장히 좋은 답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답을 찾다 보면 분명히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나는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겠다고 발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공장에서 분업 시스템이면 나는 한 가지만 하고 쟤는 저것만 하고 그래서 서로 알 거 없이 내 거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일의 효율이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넉스는 리더란 말이야. 의견을 조율해줘야 돼. 진영 씨가 어떻게 보면 혼자서만 해서 답을 찾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나오면 좋은데 나머지 사람들이 교차 검증도 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뭔가 다른 사람의 조언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친구가 실수하더라도 뒤에서 받쳐주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실수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조율을 할 수 있게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체크를 해준다거나 실은 그런 게 필요했었거든. 그러니까 물론 근데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 팀에서는 넉스 씨가 정말로 리더감이잖아요. 하승진 씨는 굉장히 이 조직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그게 비록 단순하지만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언가를 시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의 헌신이라면 헌신이지, 하승진 씨도. 왜냐면 자기 평판이나 자기의 어떤 수치스러운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질러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하승진 씨가 리더감은 아니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CEO랑 임원 이런 얘기를 잠깐 했던 게, 그러니까 되게 잘 나가시던 분이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고 그 관리해야 될 일이 커지거나 그러면서 쓰러지는 경우, 아니면 분명히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창업을 하고 뭐 기도 한 번 못 펴고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 그게 약간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약간 자신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발을 빼버려요. 그 부분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넣어놓고 방임해버려. 그러니까 나보다 저 친구가 더 뛰어나 인정하고 그 친구 그래 능력, 그 친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내가 이렇게 판을 깔아준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리와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넉스 씨가 내가 스스로 리더라는 생각까지는 지금 완전히 하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리더가 뭐 넉스 씨가 잘못했냐, 그건 아니지. 넉스 씨가 여기서 뭐 리더로 뭐 분대장 맡거나 뭐 이렇게 막 뭐 어깨 견장 같은 거 탄 거 아니니까. 리더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넉스 씨는 진영 씨를 많이 믿었던 것도 사실이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저 사람이 저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도 물론 효율적인 생각일 수 있죠. 근데 넉스 씨는 진영 씨랑 생각이 좀 부딪혔었거든요. 이전에도 게임을 할 때도 넉스 씨는 좀 안전하게 뒤에서 일단 자원을 모은 상태에서 중반부에 터트려가지고 그때 이제 승부를 좀 가르자 이런 주의였고, 진영 씨는 이제 초반에 달리자 이런 주의였고, 진영 씨가 너무 내가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넉스 씨를 살짝 무시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저는 지금 넉스 씨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진영 씨를 헛똑똑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헛똑똑이야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진영 씨가 나보다 숫자나 이런 거에서 더 뛰어나겠지라고 인정하고 여기에서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영 씨에게 맡기고 본인은 몸을 써서 몸 쓰는 거에 집중하겠다. 대신 너네가 이제 몸을 최대한 덜 쓸 수 있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띄워주겠다. 이게 지금 넉스 씨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영 씨를 뭐 관리 안 해서 그런 게 좀 아쉬웠다 이런 것도 실은 결과론전 얘기일 수 있지. 차라리 진영 씨가 없고 뭐 후지 미나 씨한테 맡겼다. 그러면 결과가 또 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영 씨가 아니라 서출구였다면, 말 그대로 처음에 이제 지민 씨가 서출구 씨가 아니라 진영 씨를 납치했다면 여기 서출구 씨가 남았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서출구와 후지미나 두 사람이서 이제 수식을 어느 정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됐다면 넉스 씨의 리더십이 맞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넉스 씨의 이 판단 자체는 효율을 높이는 거긴 한데 이거는 어떤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공장의 분업을 예를 들었는데 공장의 분업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최적화돼서 돌아갈 수도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시장의 변화 아니면 창의적인 무언가 새로운 시도 이런 거에 대응하기가 좀 힘들다고요. 그래서 어떤 뭐 프랜차이즈도 최적화가 된 프랜차이즈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나 대학교 때 이런 거 막 수업 듣고 이럴 때 요즘엔 아니지. 요즘엔 달라졌는데 맥도날드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메뉴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 왜냐면 너무 모든 게 최적화돼 있어서. 그렇진 않았지. 히딩크도 어때요? 히딩크가 한국 축구의 체질을 바꿔놓은 물론 거기에는 뭐 인맥 이런 거 다 없애고 실력 위주로 가자 이런 시스템을 바꾼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체력을 다 완전히 올렸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 것만 하지 않게 했다고. 이거를 실은 사일로 현상이라고 해요. 기업에서는. 그래서 어떤 이 사일로처럼 혼자 것만 알고 이렇게 되면은 서로 이 교류가 안 되면서 이 정보가 안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넉스 씨가 이 소수의 자기를 믿고 따르는 팀의 리더로서 그리고 내가 어떤 최선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계속해서 갖고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난 사람일 것 같은데 근데 물론 뭐 꼭 누가 뭐 임원 달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넉스 씨가 가진 이 재질이 참 좋은 재질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내가 만약 이제 아까 다시 얘기가 들어서 CEO고 넉스 씨가 이제 있다. 그러면 넉스 씨를 일단 작은 팀의 리더를 맡겨요. 그리고 그렇게 맡긴 상태에서 좀 있다가 다른 팀 리더로 또 돌려. 넉스 씨는 되게 피곤하지. 일을 새로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그 밑에 애들한테도 치일 거야. 그래도 그 일을 배워. 또 돌려. 그렇게 돌려. 그렇게 해서 전체 팀을 알게 한 다음에 한 단계 그 다음에 올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올리면 이게 어느 정도 병렬이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키우죠. 그러니까 넉스씨는 그렇게 키울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넉스 씨의 자질이 그렇다는 거지. 넉스 씨 성격이 어떤 뭐 회사에 임원 달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호하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든 거지. 이 사람의 자질은 이렇게도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지. 가장 직장인스러운 거는 윤비예요. 윤비님. 근데 제가 윤비님 그 얘기했는데 댓글로 윤비님 진짜 직장인이에요 라고 달아주셨더라고요. 강의도 하시고. 역시나 이 사람이 직장에서 하던 버릇은 못 버려. 그러니까 넉스님은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지 그런 직장 경험이나 이런 게 그 윤비님에 비해서는 어떤 뭐 직장인의 그런 생존 전략이나 이런 게 뭐 눈에 띄게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쪽으로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잘 다듬으면 상당히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감정적인 부분은 조금 이겨내야지. 그래서 어쨌건 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뛴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더 중압감을 느껴야 돼. 근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너무 관리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자의식 과잉으로 가는 거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내가 이제 막 독불장군처럼 하는데, 이런 쪽 극단이 있고, 넉시처럼 내가 하는 것만 하겠다. 너네들 맘대로 해. 이런 게 있는데, 실은 이 안에서 조율할 수 있는 게 홍진호 씨의 모습이에요. 같이 하면서 뒤에서 받쳐주고 내가 틀렸어 이러면서 상대 잘하는 사람 또 밀어주기도 하고 또 밀어준 것도 또 이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내가 검토하면서 잘못 가고 있진 않나 정말로 극단적으로 잘못 가는 그런 경우에는 야 좀 다시 돌아와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고 뭐 이게 잘못 가는 건 아닌데 좀 더 나은 게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럴 때는 살짝 기다려주고 이런 식으로 상대의 기를 꺾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잘 넘어지지 않게 잘 관리하면서 가는 그런 리더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넉스님은 이제 좀 그런 거를 배우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홍진호, 덱스 그리고 신현지, 서출구가 등장합니다. 윤비 씨도 같이 오고 있죠. 그래서 다 선글라스를 끼고 오는데 pom품 뒤지게 잡고 온다고. 그러면서 이제 수식 로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게임 자체가 이제 피지컬이 필요한 게 뛰면서 그 수식을 가져와야 돼요. 뭐 더하기 빼기 그리고 숫자 이런 거를 카드 하나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둘둘씩 수색을 하는 조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이제 숫자를 만드는 거죠. 숫자로 이제 그 숫자마다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연결해가지고 그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100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홍진호 씨 팀 같은 경우는 홍진호 씨가 다리가 다치는 바람에 나머지 4사람밖에 없죠. 그래서 둘둘 이렇게 뛰면 돼요. 2명씩 1-3라운드, 2-4라운드 이렇게 뛰는 거죠. 체력이 좀 좋은 윤비 덱스가 좀 긴 시간대에 뛰고 좀 짧은 거를 서출구와 현지 씨가 이렇게 뛰는 걸로. 그래서 이 팀은 뭐 간단하게 짜여졌습니다. 바로 심플해요. 그래서 이쪽 넉스 팀은 1-2라운드 무조건 이제 넉스나 체력 좋은 사람이 뛰어야 된다.
이제 파이 씨도 그렇게 생각하고 넉스 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진영 씨도 나도 이제 2, 3라운드 중에 하나 뛸까요? 하는데 넉스 씨가 이제 바로 너는 머리 쓰고 판짜라고 이렇게 딱 역할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할을 구분했어도 이게 서로 생각이 계속 교류가 되면서 시너지가 났으면 좋은데 이게 이거는 네가 할 일, 이거는 내가 할 일 이렇게 나눴던 게 좀 패착이에요. 근데 이거를 패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 왜냐면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거든. 그러니까 기업마다 어떤 방식으로 경영을 하느냐 그거는 논문마다 차이가 있고 약간 시대마다 또 유행하는 게 있어요. 당장 아까처럼 뭐 분업 시스템 유행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사일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교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고 또 한 명이 어쨌건 멀티플레이어가 돼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가능한 사람이 여기저기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건 근데 이게 불가능한 업종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론도 있죠. 근데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분업 시스템을 썼다라는 거는 조금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진영 씨가 계산을 잘하는 거지 저 수식 노드를 잘 만든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물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최소한 이거를 진영 씨로 역할을 딱 구분해 놓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넉스 씨 입장이었어도 내가 넉스 씨의 피지컬이고 저기에 저 팀의 구성이 저랬다면 나도 내가 그냥 넉스처럼 뛰는 거를 자처하고 저걸 맡기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긴 합니다. 어떤 넉스 씨 입장에서는 저게 최선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넉스는 어쨌건 네가 갑자기 뛰었다 들어오면 지쳐서 머리가 안 돌아갈까 봐 해서 그 한 번을 뛰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 긴 거 힘든 거는 넉스가 다 했죠. 그래서 차라리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하자. 이거는 진짜 숫자 게임이기 때문에 진영의 싸움이다. 아니야. 이 넉스님이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 그리고 팀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 물론 숫자가 진영 씨가 가장 뛰어날 수는 있는데 이게 진영이의 싸움이 이렇게 돼버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너무 중압감이 생기지 진영 씨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진영 씨의 실수를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지. 그리고 혼자서 아이디어를 내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 세 가지네요. 근데 이게 아예 이게 기계처럼 아예 기능이 확실하게 구분돼 있다면 저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분업하는 게 가장 최적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저렇지 않거든.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 기능적으로 누군가가 피지컬, 뇌지컬 딱 구분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건 편의상 하는 거지. 넉스 씨도 피지컬이라고 해서 나오지만 실은 굉장히 뇌지컬도 딸리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윤비 씨도 되게 피지컬 이렇게 했지만 정치력 짱이잖아. 물론 뭐 계산이나 이런 부분은 좀 느릴 수 있지만 어떤 멘탈 관리나 이런 부분 느릴 수 있지만 어쨌든 정치력 그 혀의 힘 혀의 힘이니까 피지컬인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은 이게 넉스 씨도 어떤 책임감에서 살짝 회피한 면도 있다. 접근이 물론 무의식 차원에서 일어났을 일이지만 근데 그 믿는 자세는 되게 좋아요. 팀원들을 믿고 잘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구축해준다. 그거 자세 자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호 형보다 진영이가 훨씬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확신을 하고 진영 씨도 내가 이 팀에서 수직 게임은 가장 잘할 거라고 그러면서 좀 더 오버해서 자신감 있게 하려고 노력했다. 저게 문제예요. 저게 오버해서 자신감 있게 하려고 했던 게 문제야. 그러니까 하면서 검증도 옆에서 하고 옆에서 누가 만들었으면 실은 후지미나 씨가 꽤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이렇게 더하고 빼고 아니면 연결도 바꿔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진영 씨는 남이 해놓은 거를 다 엎어버려요. 내가 처음부터 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볼 때도 누가 중간까지 풀었어? 그걸 다시 검토하면서 하느니 차라리 시험지 테러 주세요 하고 하지. 오답 노트를 만들어도 내가 만들어서 해야지. 그게 진영 씨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협업이 기본적으로 힘든 사람인데 여기에서는 내가 이 수식 노드를 해야 된다라고 아예 그냥 딱 역할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중압감까지 생기니까 멘탈은 흔들리는데 누구한테 맡길 수는 없어. 약간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진영 씨가 자초한 일이긴 해요. 이 전화체나 전조회차에서 굉장히 항상 모든 거를 남들이 알만한 것도 스스로 이렇게 분석하고 선생님처럼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좀 잘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면도 있었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잘 아는 면도 있고 잘 아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근데 반면에 후지미나 씨는 아는 것도 드러내려고 하질 않지. 서바이벌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도 영화 보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지. 그게 이제 두 사람의 결과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리게 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쪽은 전략을 되게 빠르게 짭니다. 뭐 체력 좋은 사람은 더 멀리 가고 아니면 좀 가깝게 가고 그리고 진호 씨는 이제 커맨드 센터로 명령을 내려달라. 그래서 카드를 다 오픈할 거지 어떤 카드가 필요한지 알려주면 근데 이제 진호 씨는
어차피 같이 대기하는 사람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줄 수 있다면 알려줄게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태도잖아요. 홍준호 씨는 사고가 유연한 사람이죠. 상황에 따른 대처를 그러니까 미리 뭘 정해놓으려고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런 책임이 쏠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성격 자체가 이런 거를 좀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쪽 수색 명단, 체력을 쓰는 사람이죠. 신현지, 서출구, 윤비, 덱스 이렇게 쌍쌍이 맺어져가지고 1, 3, 2, 4 이렇게 뛰죠. 공평하게. 2, 4번이 조금 더 힘든 코스, 힘들게 더 많은 시간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이쪽 팀은 넉스 씨가 3번을 뛰어요. 한 번 후지민아 씨, 진영 씨, 하승진 씨 이렇게 3명은 한 번씩밖에 안 뛰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하승진 씨야 이제 잘 못 뛰니까 농구 선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안 좋아서 이렇게 뛰는 걸 잘 못 하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탐색할 때 그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두 팀이 어디가 이길지 예측하는 거. 지하 감독 때 예측하는 거거든요. 뭐 예측한다고 해서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여기서 한성주 씨는 팀 분위기를 봤을 때 바이브나 사람들 대화 코드나 잘 막는 사람끼리 뭉치면 그런 거 팀워크에 도움이 된다. 이제 그 팀을 홍진호 씨로 예측을 하는 거죠. 홍진호 그런 걸 보면 현성주 씨는 그러니까 홍진호 씨에게 완패한 상황에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스스로 많이 자신감이 순간적으로 떨어졌겠지만 한편으로는 저 팀의 저런 분위기가 참 좋구나 부럽다 그런 느낌도 동시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현성주 씨가 이 팀에 있을 때는 중간만 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건 이 팀은 어쨌건 다 각자 도생이었거든. 근데 그건 저택의 시스템상 어쩔 수 없었긴 했었죠. 그럼 다시 또 야생으로 또 게임 장면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카드들을 찾아오고 이제 카드를 등록합니다. 외부 팀은 28장 그리고 내부 팀은 21장. 넉스 팀이 더 많이 찾았죠. 만드는 장면을 봐도 홍진호 씨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서출구 씨도 같이 만들고 신현지 씨도 옆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엉뚱한 얘기를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나 이제 그러면 좀 자제를 시켜야 되지만 어쨌건 이런 거 계산도 할 줄 알고 선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면서 점점 더 시너지가 난다고요. 덱스 씨가 서출구 씨 납치할 때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힘으로 이렇게 막으려고 했다가 홍진호 씨가 진짜 아닌 거에 대해서만 제재를 딱 말하니까 돌려서 그건 좀 너무 이렇게 좀 사고가 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점점점 사고가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안전하면서도 더 효과적인 걸로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게 방향만 살짝 틀어준다고요. 여기서도 지금 같이 물론 홍진호 씨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같이 하고 있다고요. 여기는 지금. 그리고 이걸 힘들건 뭐 쉽건 떠나서 이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거를 무시하지 않아. 이걸 토대로 또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남은 것 갖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좀 다르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틀렸음을 깨닫게 만들어. 그게 홍진호 씨의 이 리더십이란 말이죠. 여기서도 신현지 씨가 뭔가를 또 주도적으로 또 하잖아요. 내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실제로 역할을 자기 몫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신현지 씨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또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또 서출구 씨는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또 만들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해보자. 네 말대로 바꿔도 될 것 같고 지금은 게임 초반이니까 그래서 굴을 만들고 또 숫자를 키워나가는 그래서 지금 만든 거에서 계속해서 퍼뜨려 나가죠. 근데 물론 이거는 뭐 필승 공식 이런 건 있는 건 아닌데 숫자가 약수가 많은 숫자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그 출구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 그게 뭐 전략이라면 전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쪽 팀을 또 비교를 해보면 후지미나 씨가 처음에 숫자를 먼저 배치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저 숫자를 길게 배치하는 것도 물론 뭐 게임이야 이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시겠지만 숫자를 길게 배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어차피 마이너스로 해갖고 빼버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 나누기 일 경우에는 숫자가 너무 커지거나 소수점이 나오고 이런 위험이 있지만 숫자가 아무리 곱하기로 해서 커져도 나중에 빼기로 해갖고 1000단위 뭐 10,000단위로 빼버리면 되니까 이게 숫자를 연결하면 4개를 연결하면 4개를 연결했을 때는 곱하기 1000을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뺄셈만 있으면? 저는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뺄셈이 있어서 그걸로 맞추고 나중에 또 따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후지님이나 시계의 전략이 꼭 옳다는 게 아니라 꼭 이게 너무 수식을 많이 써가지고 헷갈리는 것보다는 숫자를 크게 만들고 빼기로 또 다시 그걸 확 작게 만들고
어차피 나누기 곱하기를 또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적인 전략이 좀 있겠지만 이 아이디어를 서로가 나눠가면서 하는 것도 좀 좋았을 텐데 이게 너무 혼자만의 생각으로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후지미나 씨처럼 생각하는 사람 뭐 다 있을 텐데 이런 의견이 조율되면서 이게 왜냐면 길이 한정적이니까 생각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걸로도 답이 있고 저 사람 걸로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여기서부터 운이란 말이야. 그 숫자와 수식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성향으로 그릴 하는 사람은 길이 안 맞아서 못 중간에 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100이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의견을 맞춰가면서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후지미나 씨가 먼저 숫자를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숫자를 키우면서 근데 진영 씨 아예 보지도 않고 있어. 자기가 혼자 뭔가로 계산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니지 내가 할 수 있다지. 그러면 지금 다른 남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 지금 후지미나 씨가 저렇게 하는 거는 어차피 안 될 거야. 의외로 불을 잘 붙이시더라고요. 저는 지난 시간에 봤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를 조금 하는 것처럼 좀 되면 의외로 할 줄 아시네요. 이 정도지. 이건 어쨌건 내가 할 일이야. 그래서 저거를 다 없는 거 아무 상관없지. 그게 진영 씨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은 있었는데 일단 카드는 다 열었고 뭔가 만들어 보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승진, 미나 그리고 진영 셋이서 열심히 숫자를 조합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 보면 승진 씨는 옆에서 보고 있고 미나 씨는 저 카드로 하고 있고 진영 씨는 그림을 하고 있네요. 각자 하고 있네. 후지미나 씨가 일단 4,500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탐색조에서는 윤비 씨와 넉스 씨가 만납니다. 윤비 씨가 인연이다 우리도라고 하지만 넉스는 다 거의 다 뛰고 있는데 뭐 확률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윤비 씨는 넉스 씨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죠. 왜냐면 나를 찰떡같이 믿은 넉스를 속인 꼴이 됐거든. 유리사가 스파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윤비 씨도 넉스를 속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친구가 나를 그렇게까지 믿을 거라고 생각 못했을지도 몰라. 이 친구가 나를 참 신뢰하는구나 라는 마음에서 고마운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민망함도 겹치면서 인연이다 우리도 라는 말을 하는 거고 넉스 씨는 윤비를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없어. 얄밉지만 어쨌건 윤비는 내 사람이거든. 그래서 윤비 씨를 방해하는데 근데 어쨌건 거기서 넉스가 카드 줍는 틈을 타서 윤비 씨는 전력 질주 다른 데로 갑니다. 민망함이 있지. 그리고 넉스를 따돌리고 다시 그 자리로 가서 다시 찾아요. 그리고 파이시도 카드를 정말 열심히 잘 찾고 있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카드들 뭐 이렇게 호수라던가 연못이라던가 연못의 입 이런 데서 찾더라고요. 후지미나 씨가 이게 숫자만 알고 있어도 안 된다. 이게 계산 부분은 나랑 맞는 게임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진영 씨를 메인으로 하려고 한 것 같지만 오늘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후지미나 씨의 목표는 짧더라도 배구를 목적지까지 도착시키는 것이 후지미나 씨의 목표였죠. 근데 진호 씨는 여기서도 윤비 씨와 덱스가 옆에 있을 때도 윤비 씨와 의견을 나누면서 만듭니다. 그래서 윤비 씨도 뭐 다시 여기서 해볼까요? 킵해두고 이러면서 의견을 계속 제시해요. 덱스 씨도 옆에서 보다가 의견을 내고 20 더하기 98은 어떠냐. 그리고 진영 씨도 4번 중에 한 번 뛰러 나옵니다.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계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조금 욕심이었던 것 같다. 후지미나 씨가 지금 4,500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4,500이라는 수는 나누기만 잘 만나면 나쁘지 않죠. 어쨌건 45는 3, 5 이걸로 다 나뉘어지는 수니까. 근데 여기에서 진영 씨가 다 치워버립니다. 다 치워버려. 다시 처음부터 해. 지금은 후지미나 씨가 지금 출전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게 문제지. 근데 또 진영 씨 입장에서도 지금 후지미나 씨가 없고 이걸 뭔가 새로 해야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뭐 가서 의견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긴 했겠죠. 근데 처음부터 너무 의견 교환이 없었어. 진영 씨는 너무 자신을 믿었고 후지미나 씨는 자신이 자신감 있게 뭘 해보겠다는 의견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거를 조율해 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없었고 하승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나이가 많다 뿐이지 어떤 리더 역할보다도 내가 어떤 그 수행, 행동대장의 역할을 뭐 더 희생하면서라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지 여기서 뭐 수식을 돕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진영 씨가 여기서 다시 시작해 버리는 거야. 지금 어느 부분에서 지금 진영 씨가 이거를 욕심을 내고 있는 거냐면 진영 씨는 100을 만들면서 더 많은 카드를 써서 이걸 끝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100일 경우에는 카드를 더 많이 쓴 쪽이 이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영 씨는 저쪽도 100을 맞출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100을 맞추는데 저쪽보다 카드를 더 쓰겠다를 지금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 생각은 옳았어요.
왜냐면 홍진호 씨는 100점을 만들었거든. 홍진호네 팀은. 근데 지금 진영 씨, 후지미나 씨 두 사람. 후지미나 씨의 방식은 라인이 짧더라도 어쨌건 100을 만드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라인이 짧게 100을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떻게 다시 조합을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뭐 거기서 이제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방향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후지미나 씨의 전략으로는 홍진호의 팀을 이기긴 어렵긴 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진영 씨의 방식은 너무 리스크가 크지. 후지미나 씨를 지금까지 해놓고 어쨌건 그 전까지는 서로 어쨌건 이 팀 안에서 합의가 된 건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더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진영 씨는 자기가 문제의 답을 풀 때 내가 꽂힌 답으로 풀려고 하죠. 우리가 어떤 시험 볼 때 누구랑 의논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진영 씨의 스타일이죠. 진영 씨가 가지는 한계이자 진영 씨의 장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2줄밖에 못 쓸 가능성이 있잖아라는 건 지금 다 쓰고 싶은 거야. 이 카드를 가능하면 다 배치해가지고 100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진영 씨는. 그래서 카드는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100을 완성했을 때 더 많은 카드를 사용한 셈이 승리다. 지금 진영 씨는 내가 만들 수 있으면 상대도 만들 수 있으니까 상대도 100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나는 100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잖아요. 상대 팀 도우잖아.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이제 진영 씨의 새로운 별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진영 씨의 생각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 상대가 100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두 줄을 거의 꽉 채워서 쓰는 거 보면 이렇게 리을자로 해서 완벽하게 채우는 게 물론 그렇게까지 욕심내지는 않았겠지만 거의 그런 지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리스크가 너무 크죠. 진짜로 답이 있을 때 그거를 찾는 거라면 가능하지. 답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였다면 지금 진영 씨의 방식이 맞는데 이거는 애초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카드 자체가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 방식은 문제가 있고 답을 찾는 진영 씨의 성격상으로는 저게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답이 애초에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숫자라고 하더라도. 진영 씨는 숫자에 강한 거지. 지금 이렇게 답이 없고 어떻게 해서도 여러 가지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열린 가능성에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가는 거는 진영 씨한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를 뒤집어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거기서 답을 찾는 거 이런 거 잘 못, 그런 거가 비교적 약하다는 말이에요.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것, 그것을 빠르게 찾는 것. 그게 진영 씨가 잘하는 거지. 어쨌건 여기서도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단숨에 그래도 105까지 만들고 스퍼트를 잘 올리고 있죠. 그래서 파이도 우리의 브레인은 확실히 진영이가 맞구나 라고 멋있어 보이고 대견해 보이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4라운드가 됐죠. 그런데 실은 홍진호 서출구의 팀도 우여곡절 없던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3라운드까지 이렇게 해서 왔죠. 뭐 계속해서 의논해 가면서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서출구 씨가 이걸 계산하다가 지금 수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저 라인을 따라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저 라인으로 그려진 수식을 써놓고 그 수식을 계산한다는 식으로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인이 순서가 아니라 사칙연산의 순서대로 계산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18이 아니라 소수점이 나온다는 거지. 저 라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수식을 써놓고 계산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홍진호 씨도 어디서 그래? 하면서 서출구 씨가 바로 설명을 하죠. 원래 사칙연산은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라인을 출발해서 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 이건 어떻게 보면 특수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룰은 사칙 연산의 룰대로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내가 만든 거를 지적했던 이거는 오히려 고마운 일이지.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사의 실수를 지적하는 후배를 되게 싫어하는 상사들이 있어. 근데 그건 절대 아니지. 여기서 진호 씨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거거든요. 수식이 길어지기 전에 발견해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출구가 이런 계산 쪽에서 이런 걸 잘하는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홍진호 씨도 이제 서출구 씨의 능력을 보고 이제 서출구 씨에게 어떤 계산 같은 거를 같이 얘기하면서 그걸 풀어 나갑니다. 50을 빼면 뭐 37을 나눌 수 있나? 이렇게. 그리고 서출구 씨가 잠시만요 하거든요. 근데 이거 프로그램 이날 서출구 씨가 오늘만 조상신께 기도를 해요. 오늘만 힘을 주십시오 했는데 오늘도 힘을 주십시오 했어야지. 이날도 돕고 나중에도 도왔었는데 어쨌건 이날 서출구 씨가 여기서부터 이제 신들린 듯한 그런 계산이 나오죠. 혼자서 뭐 4로 나눌 수 있나? 4로 못 나눠. 이렇게 하면서 계산을 해가죠. 서출구 씨가 계속해서 계산을 막 하면서 혼잣말을 하면서 만들어가요. 그때 이제 홍진호 씨가 이때는 건들면 안 된다. 얼핏 보면 좀 또라이 같지만
사실 그렇게 미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홍진호 씨와 넉스 씨의 리더십에서 이게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인데, 두 사람 다 이 사람에게 정권을 준 것 같지만 넉스 씨는 진영 씨에게 그 부분의 책임까지 줘버렸어. 그리고 나는 그 부분에서 관여하지 않았지. 홍진호 씨는 이 수식에 대해서 책임을 서출구에게 주지 않았어요. 서출구 씨가 막 이렇게 신들려서 했지만 만약 수식이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홍진호 씨가 지게 될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 서바이벌 게임에서 어떤 책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일단 내가 이거를 틀려도 어쨌건 진호 형이 뒤에서 받쳐준다, 뭐 진호 형이 검토해준다, 함께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리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옆에서 도와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실은 이게 방임과 인파워먼트를 주는 거의 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인파워먼트를 준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얘가 네가 알아서 해놓고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을 물려. 그래놓고 인파워먼트를 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말을 한다고요. 이 기업의 컨설팅 같은 걸 해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이제 진짜로 인파워먼트를 주는 건 이 친구가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는 뒤에서도 어쨌건 이 친구를 받쳐줘야지. 그래야지 자기가 자신 있게 어떤 선택을 하고 그걸 의사결정을 하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비슷해. 근데 이제 완전히 갈리죠. 그리고 넉스 씨는 진영 씨를 좀 불편하게 여기고 있던 것도 그런 면도 좀 있었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게 뭐 서바이벌이니까 그런 면은 좀 있을 수 있지만, 뭔가 논쟁하기를 싫어했지. 넉스 씨 성격상 진영 씨와 굳이 논쟁하려고 싶지 않았어. 진영 씨는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홍진호 씨와 서출구는 자연스럽게 서로가 의견을 계속 냈었죠. 대화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순간에 그냥 관전자 입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전자가 되는 시점이 완전히 달랐지. 처음부터 네가 해야 돼, 이건 너의 그거 게임이야, 오늘은 너의 날이야, 오늘은 네가 해줘야 돼, 그게 아니라고. 지금 4라운드에서 카드를 버려야 코인 소모가 없었거든요. 그런 룰이 있었거든요. 파이는 일단 빨리 채우고 버릴 거 버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왜냐면 파이 씨는 약간 돈 욕심이 있거든. 그래서 코인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로 코인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채우고 버릴 거 버리자. 코인 소모를 하지 말자. 왜냐면 남는 코인은 돈으로 환산돼서 나눠 가질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영 씨는 4분 안에 확실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버렸다가 저쪽에서 우리 거 주워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진영 씨는 일단 이거를 수식을 완성하고 전에 쪽에서 완성을 못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답을 찾아서 이기는 것, 내가 1등하는 것, 그게 진영 씨의 사고방식이죠. 파이 씨는 돈을 손해보지 않는 것, 그게 파이 씨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고, 근데 물론 이렇게 해서 조율이 되죠. 뭐 파이 씨가 안 돼, 돈이 중요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우선순위가 그쪽에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후지미나 씨가 돌아왔을 때 저 판을 보고는 많이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실컷 만들 때 옆에서 별말 없이 그거를 같이 하더니 지금 와보니까 다 달라져 있어. 뭐야, 내가 간동안 뭐 한 거야,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렇게 애정이 없는 팀에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이 팀에서 뭘 한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겠지.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 하승진 씨가 이런 어떤 리더의 역할이었다면 후지미나 씨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돼요. 아까 만든 거를 토대로 이런 부분에서 모듈로 해갖고 여기다 넣고, 이게 갑자기 바뀌어야 되다 보니까 좀 상의를 못하고 이렇게 좀 새로 했어. 아까 해줬던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살아났어.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이 친구를 좀 다독이는 면이 있어야 돼. 진영 씨를 다독이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후지미나 씨를. 물론 근데 조직 차원에서 그렇고, 이건 어쨌건 뭐 곧 개인전으로 흘러가니까 뭐 굳이 그래야 되나 싶진 하지만. 그리고 후지미나 씨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겸손한 면도 있지만 자기 감정을 또 잘 안 드러내는 또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저런 친구를 오히려 다독여야죠. 왜냐면 어느 순간 도망가 버리거든. 아니 뭐 도망이라는 거는 하나의 예시고. 근데 지금 이쪽 팀은 지금 5명이 다 같이 보고 있죠. 왜냐면 다 서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심지어 처음에 99, 11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버려지지 않았잖아요. 서로가 다 같이 의논했던 거야, 이거 지금. 이 아이디어들이 계속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내가 기여한 바가 있어. 다 5명이.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서출구 씨는 이게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어차피 버린 거 다시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일단 버리자. 남은 카드를 다 버리자고 합니다. 근데 훈진호 씨는 좀 고민이 되죠. 왜냐면 상대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진영 씨나 홍진호 씨나 둘 다 상대에게 좋은 일 하고 싶지 않거든. 이게 어쨌든 승부니까 1등을 해야 되는, 1등만 살아남는 문제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출구 씨는 어쨌건 이 수식을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완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지. 그래서 어차피 들고 있어봐야 똥이다, 다시 갖고 오면 된다.
그래서 진영 씨도 필요한 거 남기고 그냥 버려요. 지금은 몰라. 어쩔 수 없어요. 버리고 가져오면 된다. 그렇게 해서 5라운드가 됐는데 진영 씨는 또 많이 엎어요. 후지민에서 살짝 황당해 합니다. 그래서 2줄 반 채우고도 0이니까 나쁘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문제풀이의 사고방식이라고. 답이 있는 것을 문제를 푸는 사고방식이죠. 답을 만들어내는 사고방식은 아니지. 후지민에서는 잘 되고 있는 느낌은 사실 아니었다. 수직 로드에서 0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0을 만드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쨌건 길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진영 씨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뭔가 0을 만들고 그걸 토대로 뭔가 풀어나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후지미나 씨는 지금 다르게 사고하고 있죠. 길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그걸 만들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길을 만들면서 그 수식을 채워가는 이제. 근데 이제 진영 씨가 너무 많은 카드를 써야겠다는 데 집중을 해가지고 좋은 선택인가 걱정을 했다. 지기 싫어서 그런 선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패배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폐기된 카드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골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는 이제 서출구 씨랑 현지 씨가 왔는데 물론 서출구 씨가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팀은 어쨌건 다 어느 정도 지식이 공유가 된 상태여서 누가 같이 와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검토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홍진호 씨가 저기서 서출구가 그거 찾고 있냐? 그냥 그렇다. 우리한테 먼저 선택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가서 하고 있으니까. 홍진호 씨가 이제 그건 잘했다 그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했다 그건이라고 하는데 홍진호 씨는 실은 아까 그 카드를 버린 게 조금 불만이었어. 그런데 그거를 좀 불만이지만 어쨌건 이게 돈을 벌지 못해도 어쨌건 팀원들의 사기와 그걸 통한 승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뭐 어떤 태클을 걸지 않았지. 근데 홍진호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금 여기서 잘했다 그건 이 말을 보면 그거를 버리는 걸 원하지 않았지. 좀 덜 버리고 상대가 못 쓰게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실은 홍진호 씨가 원하던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홍진호 개인의 의사고 이 팀의 의사를 존중했지. 그리고 실은 이런 긴박한 순간에 홍진호 씨가 원하는 걸 어쨌건 주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팀원의 의견을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진호 씨 마음의 이 불편함을 아마 이 팀원들이 느끼지 못했을 거야. 파이 씨가 너무 이걸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카드가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 근데 솔직히 머리가 동시에 안 돌아가요. 여기까지가 105면 이 2칸으로 마이너스 5를 만들 방법이 없지. 여기서 빼기 5를 해버리면 한 칸이 남는 거고. 되게 버리긴 아까운 수긴 한데 105라는 건 목표치에 딱 5만 높은 거니까. 그렇다고 100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수식으로 끝났으니까. 숫자를 2개 넣으면 2자리 숫자가 돼버리고 숫자를 하나 넣으면 여기서 수식이 끝나는데 수식이 끝나면 안 되니까 판을 다 채우려고 이제 카드까지 많이 남겨둔 상황이라 여러모로 좀 불리하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다 버릴 걸 그랬다라고 하지만 뭐 이제는 뭐 선택이 없죠. 넉수 씨가 이제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얘가 왜 수식화에 자꾸 미스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넉수 씨가 자꾸 봤어야 돼요. 체크를 했어야 돼. 근데 너무 그거에만 집중했거든. 물론 최선을 다했죠.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막 매장을 오토로 돌려가지고 그 부로부터의 자유를 얻겠다고 하는 많은 사장님들이 항상은 아닌데 굉장히 많은 비율로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죠. 생각보다 내가 관리하지 않고 오토로 정말 잘 돌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 그리고 이게 단순 업무면 모르겠는데 보통 웬만한 업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마음가짐의 차이 같기도 하지만 그 오너가 혼자 할 일을 직원을 쓰면 2명 정도 써야 돼. 아니, 그러니까 오너는 자기 일이니까 더 주인의식을 갖고 하겠죠. 근데 주인이 아닌데 뭐 주인의식을 가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4라운드 뛰어나갈 때 이제 카드 버릴 거 정리해놔 하고 뛰어나가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서 이거 언제 버리려고 이러는 거야? 진영아 정신 차려 제발. 이게 파이나 하승진 씨는 옆에서 조언은 조금 하더라도 뭔가 어쨌건 수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진 못하고 있고 후지미나 씨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이지만 말을 못하고 있고 결국 이 수식 노드를 최소한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은 넉스 씨였는데 넉스 씨가 자리에 없었으니까 숫자를 잘하고 계산을 잘하는 거랑 저런 게임에서 버릴 타이밍을 잡는 것 그리고 어느 수쯤에서 이거를 멈출지 결정하는 것 그거는 또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 넉스 씨가 좀 패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넉스 씨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쨌건 이 게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어떤 넉스 씨의 패착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게 넉스 씨의 팀이라고 자꾸 저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무리 박지성 선수가 뛰어난 선수였어도 그 팀은 히딩코어였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못해도 히딩크 욕 먹고 잘해도 히딩크가 칭찬 받는 거죠. 물론 넉스 씨나 이진영 씨는 좀 대등한 입장이긴 했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내가 넉스 씨에게 큰 책임을 묻는 면도 있지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넉스 씨가 옆에서 컨트롤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꼭 계산을 잘해야만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처음부터 엎으려고 할 때 그때 이거 좀만 더 보는 건 어때? 아니면 엎을 거면 최소한 어느 시점까지만 그걸 뭐 도전을 해봐. 아니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후지미나 씨가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하면 어떤 의견도 중간에 물어보고 후지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 노력을 헛되이 하지 마. 그러니까 넉스 씨는 최선을 다한 건 사실이지. 4라운드에서 3라운드를 뛰었거든. 그렇게 종료 10분 전이 돼 갑니다. 10분 전이에요. 그리고 딜러룸에서 카드를 가지고 온 서출구 현지. 현지 씨는 이제 신이 났습니다. 왜냐면 서출구가 수식을 완성했다는 걸 알거든. 그리고 이쪽은 정답을 외칩니다. 진영 씨는 다 채웠어요. 이렇게 수식판을 제출하죠.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채운 거죠. 진영 씨는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고. 물론 그렇게 해서 답을 했다면 뭐 누가 와도 이길 수 없는 1등이 됐겠지만 아니면 서출구 씨 전략처럼 차라리 카드를 좀 어느 정도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짠 거를 갖고 가서 거기 안에서 서출식 한 것처럼 마지막 라인을 맞춘 다음에 그걸 수거해가지고 와서 만들던가 그러면 100을 맞췄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신현지 씨가 살짝 블러핑을 합니다. 좀 실수 있었다 이러면서 상대 팀이 좀 100이 안 되더라도 뭐 101이든 105든 그렇게 해서 끝내게 하도록 아까 처음 게 맞았어 상대가 들리도록 헷갈렸다고 6이랑 8이랑 헷갈렸다고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었는데 잘 짰죠. 파이씨가 여기서 뭐 심플하게 가자 이렇게 하는데 물론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서 이제 진영씨가 우리가 진다고 하지만 6개를 더 해더라고 했는데 아까 거기서 6개 더하면 1개 차로 이기는 것 같은데 실은 그 정도에서 타협을 했어도 지금 진영씨네 쪽이 어느 정도 승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역시 이제 3분 남았거든. 80대라도 만들어서 올리는 게 나아. 실은 서출구 씨는 이미 100을 만들었죠. 그렇지만 아까 블러핑을 통해서 100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 팀이 뭐 80이라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수식이 완성이 안 돼버렸으니까 이게 시간은 30초가 남았는데 파이씨를 가서 카드를 갖고 오라고 보냅니다. 그렇게 수식은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하고 33장 많이 쓰긴 했는데 이거는 줄 연결하기 게임이 아니거든. 일단 승리의 1조건은 숫자 100. 그 다음 개수인데 이게 너무 개수에 먼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영씨가 이제 욕을 하면서 주저앉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하승진 씨는 상대방이 미스를 하길 바란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진영 씨는 이제 눈물이 터지죠. 진영 씨가 오니까 이제 하승진 씨가 이제 위로를 하거든요. 근데 140만이 나올 걸 모르고 위로했을 거 아니야. 한 108쯤 나왔을 줄 알고 위로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왜 그래? 너 졸라 멋있어 진짜. 아직까진 멋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진영 씨의 눈물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이거를 보고 떠올랐던 건 아무래도 수능 만점자여서 그런지 수능이 끝나고 문제를 밀려 쓴 그래서 그리고 수능을 보려고 했는데 그날 뭐 배탈이 나서 수능을 못 본. 그래서 뭐 그런 이유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진영 씨는 이거를 내가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풀었다면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이 상황에선 생각했을지도 몰라. 주변에 방해가 너무 많았다. 나 혼자 차라리 했으면 될 걸. 이라고 아마 진영 씨는 여기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문제를 밀렸었어. 그래서 내가 원래 나는 1등 하는 게 당연한 사람인데 1등 못했어. 그래서 눈물이 터지고 그러다가 이걸 차라리 내가 혼자 할 수 있었다면 집중할 수 있었다면 이건 내가 1등 할 수 있는 거 맞는데 이렇게 하면서 울었겠지. 나는 원래 1등인데. 그게 이제 아마 진영 씨 눈물의 정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서출구와 홍준호 이 내부 팀은 총 수식값이 100을 딱 맞춰요. 진영 씨는 총 33장 많이 썼죠. 카드는 많이 썼는데 만들어낸 숫자는 142만 소수점까지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진영 씨가 이제 142만 조라고 불리더라고요. 근데 숫자라는 게 이게 100과 142만을 그 차이로 계산할 선 안 되지. 뭐 제곱이 붙거나 곱하기가 붙으면 이게 숫자가 순식간에 커져버릴 수 있는 거니까 저 차이가 뭐 이 사람의 실력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저 숫자의 크기가 주는 이 충격은 있죠. 이게 너무 커버리니까 이제 오히려 허탈한 거죠. 진영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걸 왜 실수한 거지? 왜 142만이라는 수를 만들어서 뱉은 거지? 분명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진호 형네 팀도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넉스 씨 입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팀에는 계산이 빠른 브레인이 있고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엄청난 카드를 긁어왔거든. 이미 카드 숫자에서 승리해 있었단 말이에요. 파이씨도 굉장히 열심히 잘 찾았었고 그냥 이해가 안 됐다. 그런 수를 만든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승진 씨가
잘 좆됐네 진짜. 그러면서 이게 뭐지? 백서시 이만일 줄 알았다면 아까 멋있다고 안 했을 텐데 이거잖아. 근데 진영 씨는 이제 수식을 제출하고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대요. 너무 다급하고 당황했고 너무 욕심이 앞섰고 당연한 실수를 했던 것에 너무 스스로 분했다. 수식을 만들 수 있는 집중력에 공백이 있었고 결국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팀은 만들었는데 나는 만들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게 수식을 만드는데 공백이 있었어도 다시 가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뭐 왔으면 조금 융통성을 가지면서 퍼즐을 맞춰가면 되는데 이게 수식을 맞춰가면 되는데 진영 씨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서 안 풀리네? 다시. 그럼 이렇게 풀어야 될까? 다시. 이렇게 풀어야 될까? 이렇게 돼. 그 답이 있을 거를 찾는 방식으로 이 문제는 이미 답이 있다고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새로 업고 해버리는 거예요. 진영 씨는 문제를 잘 만나야 돼요. 이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진영 씨한테 맞는 문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 오히려 진영 씨는 옆에서 빠르게 계산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뭐 어쩌면 결과론적 얘기지. 그래서 투표를 통해 팀원 중에 한 명을 탈락 후보로 선정해야 됩니다. 후지미나 씨는 실은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죠. 왜냐면 자기가 만들었던 수식으로 했다면 그래서 100을 만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하거든요. 하시시 바로 쌍욕 나오죠. 그러니까 홍진호 씨도. 그리고 현성주 씨는 어쨌건 이기는 팀을 잘 골랐잖아요. 그래서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붙었을 때 이길 것 같은 사람으로 적어야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나 씨를 골라서 승률이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미나 씨가 지금 최악체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데스매치에서는 물론 뭐 당연히 게임 운도 좀 따르겠지만 데스매치의 최악체는 미나 씨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미나 씨가 워낙 소극적으로 임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였겠죠. 문화적 차이가 만든 태도 같아요. 근데 현성주 씨는 어쨌건 아직까지 팀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효표를 던지자라는 마음으로 넉스에게 투표하면 무효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넉스는 리더니까. 현성주 씨는 관찰을 해서 판을 읽는 거를 잘하니까 아무리 넉스 씨가 중간에 큰 실수를 했어도 피해 저택 습격의 날 큰 실수를 했어도 넉스가 선택될 리는 없으니까. 어쨌든 넉스는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고 한 사람이고 리더니까 넉스를 고릅니다. 말 그대로 무효표 던진 거죠. 그리고 넉스 씨는 투표 면제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스매치 누가 가든 다 힘든 건데 팀이었는데 나 혼자 쓸 수는 없다. 1시간 동안 투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데스매치 보낼 사람. 여기서 진영 씨가 이제 얘기 좀 해볼까요? 하면서 화두를 던져요. 하승진 씨가 내가 여기 남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해보는 거 어때? 그러니까 하승진 씨가 저 말을 한 이유는 여기서 제일 못한 사람 뽑자 이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잘한 것을 말하자 이렇게 긍정적인 걸 얘기하자라는 의도였을 거예요. 어쨌건 선의에서 저 말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약간 조금 과장하게 말해서 다들 살아남고 싶으면 빌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지. 물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어요. 하승진 씨는 이전에 진영 씨가 미나 씨가 가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걸 하승진 씨가 되게 불편해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좋은 면을 얘기해보자. 내가 살아남아야 돼. 긍정적인 면에 집중해보자 였는데 그게 이제 어차피 누군가는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들릴 순 없지. 후지미나 씨가 먼저 말을 엽니다. 이제 나는 개인전의 희망을 품고 있다. 팀에서는 내가 뭐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좀 개인전에 가고 싶다라는 게 후지미나 씨의 이론이었고 진영 씨는 남고 싶은 이유는 분했기 때문이에요. 전 공부 얘기밖에 할 게 없긴 한데 성적이 의대 와서 잘 나오진 않았어요. 나는 뭔가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남들에게 뒤처지는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엄청 분했는데 뒤처지는 경험이 어느 순간 무뎌지는 저를 보면서 마음은 편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야망이라던가 경쟁심, 승부욕 같은 것들이 사라져가나 싶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진 것들이 너무 분하고 조금 뜨거운 뭔가를 가지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한편으로는 기뻤고 그래서 저는 승부욕을 좀 더 가져가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넉수 씨가 보기에는 답답하죠. 이게 그래도 네가 책임을 졌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지. 이 게임은 다들 너를 믿었고 너도 그렇게 큰 소리를 계속 쳐왔고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야지 않겠냐? 당연하죠. 실은 그게 이제 넉수 씨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넉수 씨가 진영이가 총대를 메고 이 게임을 진행했고 근데 믿음에 미치지 못했으니까 너무 실망했다. 그래서 팀이 진 게 억울해서 운 게 아니라 본인만 생각해서 울었던 거구나. 그렇죠. 아까 그 진영 씨는 어떤 팀을 생각해서 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감정 변화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아니죠. 진영 씨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가고 싶지 않다. 내가 분했던 것들이 다음 게임을 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감히 참 저 대신에 탈락 후보로 보내고 싶은 사람은 후지미나. 또 후지미나를 가라고.
팀전이었기 때문에 누나가 언어적인 한계도 있고 제가 누나도 생각이 있었는데 말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나 누나한테 표를 얹을 생각이에요. 뛰고 왔을 때 미나 씨 거 다 엎어버려 놓고 우주미나 씨가 나만 못했던가 생각이 들고 사실 내가 제일 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진영이를 위한 게임이었는데 넉스 씨도 진영이가 딱 그 얘기를 합니다. 미나 누나가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오늘 이 게임을 풀었어야 했던 건 너야. 넉스 씨도 완전히 믿었었죠. 넉스 씨가 어쨌건 습격의 날 방어 실패 이후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강단이 남자답지 않지? 근데 진영 씨는 남자답고 아니고 이런 것보다 어쨌건 내가 성장하는 것, 내가 어쨌건 이기는 것, 1등하는 것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진영 씨가 생각하는 승부욕이죠. 남자답고 남자답지 않고 이거는 애초에 그런 가치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수능 1등이 남자다운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능 만점이 남자다워야 받는 거 아니죠. 남자답지 못해도 수능 1등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다른 거죠, 가치관이. 그래서 넉스 씨가 이 연합은 끝났다. 이런 얘기가 이제 힘든 미나 씨는 자리를 뜹니다. 나만 못한 것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진영이 또 자신을,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또 자기를 지목하고 나오니 이게 화날 만도 하죠. 여기서 화가 안 나면 보살이지. 그래서 이 씨라고 후지미나 씨 입에서 이 씨 나왔으면 다른 사람 입에서는 이제 쌍욕 퍼레이드가 나온 거지. 저 정도면. 진영 씨가 따라 나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 오늘 저는 누나한테 투표할게요. 후지미나 씨가 여기서 되게 세게 거짓말해도 돼? 약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진영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후지미나를 타겟으로 했을 때 자기가 안 지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사실이지.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 걸 다 엎어버릴 정도로 이 사람은 애초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후지미나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으로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데다가 지금 후지미나를 선택했을 때 가장 안 선택 그 사람들이 의견이 쏠릴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후지미나를 밀고 갔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안하지, 죄책감이 있지. 사람인데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덮기 위해서 와가지고 뭐 사실대로 말하는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사실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기 죄책감을 더는 행동인데, 이게 이제 상대에게 어떤 불편함을 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한 거죠. 나의 표현을 위한 행동이 돼버리니까. 후지미나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그래서 참 브랜드가 중요해요. 후지미나 씨가 너무 약체로 브랜딩이 돼버렸어. 처음에 자기소개 때부터. 투표하고 와서 또 말해. 또 와가지고 투표하고 와서 어쨌거나 저는 누나한테 투표를 했고 누나한테 투표했다는 건 누나가 데스매치 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아는 거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어. 선생님도 오셨죠. 이게 당연한 말을 남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설명해 주는 게 좀 있더라고요. 후지미나 씨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럼 하지 마. 그런 말은 이제 지친다. 녹수 씨가 사회성이 결여됐나? 안 창피한가? 어떻게 저런 말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뱉지? 진영 씨는 저런 걸 창피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게 왜 창피한지 모를 거야. 왜 창피하다고 말하지? 라고 말했을 거예요. 지금 기분이 너무 나빴다. 근데 어쨌건 데스매치에는 후지미나 씨가 가요. 넉수 씨는 진영 씨가 불편했지만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후지미나 씨가 가게 된 데 일조를 한 것에 얼굴을 가려버리죠. 얼굴 들고 싶지 않은 거야. 얼굴 들 면목이 없는 거지, 자기 자신도. 넉스 씨는 전체 여론을 그렇게 어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해가지고 여론을 바꾸지 않아. 실은 그 수식로드에서도 피지컬을 선택하고 거기서 수식을 아예 관여하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앞서 게임에서도 뒤에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실은 같은 맥락이고, 넉스 씨는 내가 막 나서가지고 전체 흐름을 바꾸고 여기서 어떤 주장을 하고 그런 식의 리더는 아니에요.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지. 책임을 지려고 하지만 흐름을 따라가려는 면도 있죠. 넉수 씨가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하승진 씨가 이제 가슴이 아픈데 진짜 냉정하게 미나를 데스매치 보내는 게 맞는 것 같다. 진영이가 데스매치 가면 진영이랑 성주 둘 다 브레인인데 브레인 둘 중에 하나를 잇는 건 미나 씨 만만치 않은데. 근데 파이 씨도 고민할 필요 없이 미나 언니다.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미나 씨가 이제 확실히 너무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진 못했나 봐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도 있다. 그러니까 넉수 씨는 진영 씨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겠지. 하지만 팀의 여론이 그렇다면 또 그걸 또 따르는 사람이지. 그래서 팀 분위기는 이미 개작살 나 있고 사람들이 다 후지 미나를 찍으려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뭐 뒤집을 확률이 너무 낮다. 그냥 미나 누나 데스 매치를 가는 게 흐름상에는 맞겠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후지 미나를 찍죠. 후지 미나 씨는 이제 맨날 데스매치 가야 되나 타겟인가 억울했다. 이렇게 수식로드는 상처만을 남기고 끝이 납니다. 인사 없이 나가버리는 후지미나 씨를 끝으로. 그리고 데스매치에서는 현성주 씨가 패배합니다. 후지미나 씨는 현성주 씨라는
실은 이런 숫자에 관련된 그리고 심리가 들어가는 이런 게임에서 승리를 거두죠. 그렇게 이제 현성주 씨는 떠나갑니다. 마지막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슬프다. 그래도 현성주 씨가 이렇게 뭔가 이 승부욕도 있고 관찰을 하고 생각이 깊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굉장히 좋은 자질이 많아서 여기서도 많이 얻고 가잖아요. 현성주 씨의 좋은 면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저도 여기서 물론 다들 주인공 같고 너무 다들 마음에 들고 멋있는 사람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성주, 유리사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활약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이 두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장 좀 컸던 것 같아요. 엔딩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현성주 씨를 보내면서 이번 화는 끝이 나요. 그리고 홍진호는 미나 씨에 대해서 이제 팀전에서 두각이 없지만 개인전에 강한 사람 같다. 그리고 미나 씨는 감옥으로 갑니다. 낮에 다른 사람들 막 그 에너지 쏟아가면서 게임하고 여기서 혼자 누워있고 그러다 와서 데스매치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아, 모르겠어. 체력이 강하고 멘탈이 강한 사람은 가능하겠지만 나라면 저기서 하루 종일 있다가 다음에 뭐 이렇게 정신력으로 뭘 하는 걸 싸우면 나는 무조건 질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가혹한, 나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실은 이제 구도가 좀 바뀌어요. 다음부터는 그 윤비 씨가 이제 주적팀으로 가죠. 수영장 연합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그래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게임 2도 이제 중반부,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